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값비싼 그림을 주었는데 딸은 비웃듯 쓰레기라고 부르며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그림을 경매에 붙여 10만 달러에 팔았고 쓰레기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와 질투로 펄쩍 뛰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지금 계신 곳에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포장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빨간색과 금색, 비싼 물건, 모서리를 완벽하게 하는데 20분을 보냈습니다. 불나는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코는 마치 3주 전에 우유팩을 연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거실이 이렇게 추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겨울에도 난방이 꺼지지 않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스웨터 2장을 입었습니다. 그림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890년대 프랑스어. 너무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옆으로 돌렸고 늙어 보였다. 아빠, 우리 이제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거 알지? 이거 차고 세일해서 산 것 같아. 테디우스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었다. 마침내. 자기야, 잘해. 중요한 건 마음이야. 무슨 생각? 우리 거실이 양로원처럼 보이는 거야. 크루아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시원했다. 내 부성애와 아주 비슷했다. 적어도 크루아상은 데울 수 있었다. 나는 6시부터 깨어 있었다. 갓 구운 페이스트리. 40년 넘게 완성해온 레시피로 만든 시나몬 롤, 테디우스의 가짜 롤렉스보다 파운드당 비싼 프리미엄 커피. 그들은 10시에 늦게 아래층으로 내려와 피곤하다고 불평했다. 모닝콘 늘어지고 하품이 나왔다. 좋은 냄새가 났다. 아무도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불나는 다른 선물들을 먼저 뜯었다. 캐시미어 스카프, 디자이너 핸드백, 내가 발음도 할 수 없는 곳의 상품권. 그녀는 마치 계산서를 가져오는 웨이터처럼 정중하고 차분하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림. 이 그림은 1994년에 샀다.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개인 소장품이었는데 참 멋지네요, 아빠. 그녀는 그림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어 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쓸 수 없다. 군일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호이! 응, 있잖아. 다른 사람이 즐기게 둬.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 1994년에 이 쓰레기에 12,000달러를 냈어. 지금 가치로 약 4만 달러지. 하지만 지금 나 말고 누가 세고 있지? 아주 조심스럽게.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아무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미소. 콘, 이해해줘야 해. 우리 미학은 아주 달라. 우리는 깔끔한 선, 개성 있는 작품을 좋아해. 이건 좀 어수선해. 어수선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세대 차이일 뿐이야. 베이비붐 세대는 이런 옛날식 걸 좋아해. 브렉스턴이 위층에서 뭔가 소리쳤어. 비디오 게임의 승리인가? 학살인가? 분간하기 어려워. 셀로피나도 똑같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 손주들은 집에 있는데 이 방에는 없어. 솔직히, 아빠, 이 그림은 아빠 작업실에 두는 게 어때? 불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쨌든 아빠 스타일이 더 좋잖아. 나는 일어서서 그림을 집어들었다. 프레임이 기억보다 더 무거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좋아요. 문제 해결. 이제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밥 먹어도 돼. 배고파. 그녀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봐, 콘 괜찮아?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난 괜찮아. 아침 맛있게 먹어. 이제 추울 거야. 불나는 다시 코를 찡그렸다. 뭐라도 주문해야지. 나는 복도를 따라 내 작업실로 걸어갔다. 3년 동안 둘 다 보지도 않았던 과거 사진들. 가족 사진, 과거 사진, 내 사진들. 작업실 문이 찰칵 닫혔다. 나는 책상 위에 그림을 올려놓았다. 아침 햇살이 그림에 완벽하게 비쳤다. 라벤더 밭은 보라색과 금빛으로 빛났다. 여름의 프로방스는 유화와 시간 속에 얼어붙었다. 아르망 지아마가 1892년에 그린 그림이었다. 그의 분놀림은 독특하고 자신감 넘쳤다. 한 방울 한 방울의 색채는 의도적이었다. 미술계는 그의 작품을 알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겼다. 내 딸은 그것이 차고 세일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뜯어보고 연구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침실에 걸려 있느니 그림을 바라보다가 지난주에 그것을 내려 포장하고 카드에 불라에게 편지를 썼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떨렸어야 했다. 대신 그들은 주머니에서 내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멈췄다. 플로시 맥코이, 12스. 엄지손가락이 맴돌았다. 2초, 3초. 나는 두드렸다. 2번 울렸다. 플로시. 코넬리우스 해리슨이다. 그래.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봐. 1월 경매에 쓸 물건이 있어. 특별한 물건. 라벤더 밭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아마도 빛의 속임수겠지. 다음 주는 어때? 그 그림은 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메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나보다 더 조심조심 안전하게. 1월 2일. 산타페는 차갑고 밝게 빛났다. 캐니언 로드에 차를 세우고 꾸러미를 들어올렸다. 내가 지나가자 갤러리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커스, 우리는 2018년에 컬렉션을 함께 감정했잖아. 세비의 입구, 황동 손잡이. 어느 문인지 알아. 집에 오는 길은 정확히 이랬다. 플로시는 로비에서 만났다. 똑같은 멋진 블레이저에 체인에 걸린 돋보기 안경. 25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잠결에도 렘브란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코넬리우스 해리슨이군. 그녀는 씩 웃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녀는 진찰대 위에서 그것을 뜯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1890년대 아르구에 증명된 풍경화 같은 거 말이야. 내가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 선물이었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럼 받는 사람이 바보지. 검사는 30분 걸렸어. 확대경과 자외선을 사용하고 서명, 붓질, 캔버스 직조 등 불나가 묻지도 않은 모든 걸 확인했어. 1994년 프로비던스 개인 경매에서 두숑 가문의 유품이 나왔어. 모든 문서 상태, 박물관 품질 관리 환경, 30년 동안 그녀가 메모하고 태블릿을 참고했고 시장 비교, 최근 판매, 길라메의 현재 시장이 강세야. 6자리 수라고 생각해. 6자리 수, 불나의 차고 세일 쓰레기는 6자리 수의 가치가 있었어. 얼마나 빨리 경매에 붙일 수 있을까? 보수적으로 추산한 거야. 1994년 뉴욕 경매, 11월, 두숑 가문의 자산 정리를 떠올렸지.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은 풍경화, 멋진 색상, 서명이 없거나 서명이 형편없어 보이는 걸 봤어. 분놀림, 색상 팔레트, 보라색과 금색이 딱 한 가지 방식으로 만나는 걸 봤어요. 괌 사람 방식대로요. $12,000에 낙찰받았죠. 바로 집으로 가져왔어요.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뒀어.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플로시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인내심도 있었다. 과거형. 뭐가 바뀌었을까? 전달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밀어붙이지 않았다. 전문가는 안 그러니까. 그녀는 위탁 서류를 준비했다. 3장짜리. 표준 계약서. 서명하려고 손을 움직였다. 멈췄다. 불라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그 생각은 0.5초 동안 이어졌다. 펜이 움직였다. 다시 생각해볼까? 플로시는 나를 지켜보았다. 안 돼, 너무 빨랐다. 너무 단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매매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은 거야? 공개 카탈로그에 올리지 않아도 돼. 그럴 필요 없어. 틀린 답 나는 내라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불라는 경매 카탈로그를 절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읽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가정은 흥미로운 실수를 낳는다. 1월 9일, 플로시는 서류를 제출했다. 우리 겨울 컬렉션 경매. 이번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야.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는 불라가 라떼를 저었다. 캐니언 로드 송아지 가죽, 비싸고 트렌디한 창문 너머로 내가 수십 년간 함께 일했던 갤러리들이 내려다 보인다. 내 아빠는 아직도 크리스마스 때문에 속상해하셔. 제노비아 월리스는 카푸치노를 마셨다. 의자 위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300짜리 선글라스가 들어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불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오래된 그림이었다. 어떤 그림일까? 모르겠다. 갈색에 어둡고 아주 고풍스러워 보였다. 우리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다. 스피커폰 너머로 세디우스의 목소리가 삐걱거렸다. 이번 주 내내 이상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늙어가는 것 같다. 제트 불라는 관자놀이를 두드렸다. 어쩌면, 뭐 때문에. 제노비아가 눈살을 찌푸렸다. 콘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타디우스는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판단력이 흐트러질까봐 그런 일들을 잘 해냈죠.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큰 집에서 혼자 살면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입해야죠. 1월 9일이 왔어요. 맑은 하늘, 추웠다. 회색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세비 경매장은 수집가들로 가득했고 전화 입찰자들은 대기 중이었다. 돈 냄새와 예술품 냄새가 뒤섞인 매캐한 냄새가 났다. 나는 뒷줄에 앉았다. 47번 경매물이 나왔다. 경매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노를 든 전문가의 목소리였다. 아르몽 길롬, 페드 프로방스, 1892년경. 캔버스의 유체. 시작가 6만. 패들이 올라갔다. 셋, 다섯. 전화선에 불이 켜졌다. 6570. 8만 90. 입찰 경쟁은 90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30년간의 감정적 애착을 90초 만에 무너뜨리는데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가격에 감사했습니다. 118,000. 방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경고합니다.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11만 8천 달러였습니다. 박수갈채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악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문적인 외이였습니다. 저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불라. 음성 사서함으로 돌렸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테디우스. 음성 사서함. 세 번째 전화. 불라. 차를 세웠습니다. 조용한 거리. 화면을 보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응답 버튼으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즈도. 문자 메시지. 제노비아. 잠깐, 세이비의 경매 결과 뉴스레터를 왜 스크린샷으로 찍을까요? 47번 그림은 11만 8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아래, 불라. 당신 아빠의 그림은 얼마에 팔렸나요? 또 다른 소문입니다. 다른 스레드입니다. 불라는 테디우스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룹 채팅방으로 보냈어. 내 그림이었어. 걔가 내 크리스마스 선물을 훔쳐갔어.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지. 10초 만에 5통의 전화가 왔어. 화면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해졌지. 아이러니하네. 전원을 끄고 엔진을 시동했어. 전쟁이 시작된 거야. 르모주, 1875년경. 손잡이에 미세한 금이 갔다. 펜이 일기장 페이지를 가로질러 움직였다. 아침 햇살이 커피잔에 딱 맞았다. 내 컬렉션 83번째. 도자기 위에 놓인 섬세한 장미. 아름답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무시했다. 계속 글을 썼다. 섭리는 불확실했다. 부동산 매매. 엘버커키. 아래층. 문이 쾅 닫혔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화난 듯 빠르게 들렸다. 펜을 내려놓았다. 스튜디오 문이 활짝 열렸다. 불라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손에는 마치 무기처럼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다. 11만 8천 달러. 나는 일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너에게도 좋은 아침이야. 너도 나에게 좋은 아침이야. 내 그림을 팔았어. 내 그림. 내 펜을 조심히 다루었지. 흥미로운 해석이야. 세디어스가 그녀 뒤에 나타나 계단에서 숨을 헐떡였다. 코언, 내가 한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 마침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쳤다. 내가 한 일은 내 재산을 팔았다. 커피. 뷰러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에 스크린샷이 나타났다. 수의 경매 결과. 47벌락 굵은 숫자로 11,000달러. 그게 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선물을 그냥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 너는 거절했어. 기억이 맞다면 차고 세일 쓰레기라고 불렀지. 나는 거절하지 않았어.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야. 나는 일어서서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세비의 거래 영수증을 찾아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군일에 기부하라고 했잖아. 내 말이 딱 그거였어. 그 애가 가까이 다가와서 화면을 봤는데 넌 상황을 왜곡하고 있어.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잖아. 나도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내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어. 40년 동안 까다로운 의뢰인들을 상대하면서 그걸 배웠지. 난 40년 동안 미술품 감정사로 일했어. 경멸은 보면 알아. 3년 동안 주택, 공과금,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했지. 정신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면 2022년에 시작했어.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불나의 표정이 바뀌었다. 분노를 대신한 가짜 걱정. 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넌 이익을 냈어. 큰 이익이지. 우리는 불나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정확히 무슨 보상이지? 내 선물에 대한 보상 말이야.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야. 내가 거절한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됐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디우스는 팔짱을 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다. 제발 부탁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대화 음미할게요. 불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다른 생각. 무슨 문제야? 아빠, 괜찮아? 머리가 어지러워? 방 온도가 10도나 떨어졌어. 실례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테디우스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나이에 혼자 큰 재정적 결정을 내리다니. 내 나이 90살이 아니라 70살인데 내가 걱정돼. 가치 있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팔다니. 내 커피는 이제 책상 위에 차갑게 놓여 있었다. 프렌치 프레스로 에디오피아 원두를 우려냈는데 오늘 아침은 낭비였어. 싱크대에 쏟아버렸어. 어떤 대화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만해.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 내가 내린 유일한 충동적인 결정은 내가 가격표보다 아름다움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거야. 신도 아니고. 솔직히 뭔가가 끊어진 것 같아. 노망났어. 노망이 들었다. 나는 일어섰다. 두 사람 모두 뒤로 물러섰다. 3년 동안 널 응원해 왔잖아. 렌트리, 너도 감히. 그 그림을 특별히 달라고 한 적 없어. 나가. 내 손이 문을 가리키며 떨렸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이 집에는 그 그림보다 10배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넌 절대 그럴 수 없어. 그 말이 공중에 맴돌았다. 불나의 눈이 변하고 날카로워졌다. 10배는 더 가치 있다고. 내가 실수를 했어. 결정적인 실수였지. 이제 나가. 너희 둘 다. 마침내 그들은 떠났다. 불나는 작업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둘러보며 목록을 만들고 계산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앉아 내 커피잔 컬렉션을 바라보았다. 127개, 19세기 도자기, 어떤 것은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고 대부분은 소중한 추억의 물건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레뮬의 연락처로 스크롤했다. 영상 통화였다. 세 번째 벨이 울리자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뒤에 도쿄 아파트가 있다. 이른 아침, 그의 시간이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내 여동생이 내가 과모마를 팔았다는 걸 알았는데 쓰레기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지. 눈을 비볐어.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나 봐. 어떤 종류의 실수냐고. 내 성질과 그들의 탐욕이 얽힌 실수 말이야. 내가 처리할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 집으로 날아갈까요? 아니요. 가족과 함께 계세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레뮬, 상속 재산에 대해 좀 알려줘야겠어요. 우리는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획, 가능성, 그리고 보호에 대해. 전화가 끝난 후 저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시드 파커, 변호사. 30년을 알고 지낸 그였는데 두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넬리우스 해리슨. 오랜만이네요. 조언이 필요해. 상속 계획. 건강은 괜찮니? 난 괜찮아. 내 딸은 좀 덜 괜찮아. 그가 낄낄거렸다. 아, 그런 전화였구나. 무슨 일이야? 딸이 우리 집에 살고 있잖아. 3년이나 됐네요. 렌트리. 정말 관대하시네요. 제 관대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갱신해야 하고 더 오래 묵은 손님에 대한 법적 조치도 알아야 합니다. 퇴거 얘기인가요? 저를 맥박치는 ATM으로 보는 사람들로부터 제 자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어.
그럼 언제쯤 제 사무실에 오실 수 있나요? 내일. 너무 이르다. 오전 10시. 서류 가져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거실을 지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증조할머니 코넬리아의 고풍스러운 초상화를 지나쳤다. 금색 액자에 짙은 유화 물감, 근엄한 표정, 복도에 놓인 내 책상 서랍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누군가 여기 있었던 것이다. 서류함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 구멍 주변에는 새로 긁힌 자국이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이었다. 초상화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로잡고 코넬리아에 그려진 얼굴을 응시했다. 그들은 보물을 찾고 있다. 완벽했다. 위층 천장을 통해. 목소리는 뭉개져 있었다. 그 그림의 가치가 10만 달러가 넘는데 그는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고 타이핑했다. 1단계는 완료. 미끼를 물었다. 2단계 사냥을 시키도록 내버려 두자. 서류가 시드의 책상을 뒤덮었다. 부동산 증서, 은행 명세서, 3년치 공과금 고지서, 깔끔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식료품 영수증. 시드는 낮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다. 당신은 모든 걸 기록해 왔군요. 습관의 힘. 나는 가죽 의자에 앉아 몸을 움직였습니다. 40년간의 섭리 검증. 그는 스프레드시트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월세로 2,400달러, 공과금 400달러, 식료품비 600달러, 36개월을 곱하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87,000달러 빚졌어. 대충 계산해봐. 난 돈은 필요 없어.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그들이 뭘 버렸는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집도 돌려받고 싶어. 시드는 뒤로 기대앉았다. 그의 사무실에는 낡은 책과 커피, 나무 판넬, 액자에 넣은 졸업장 냄새가 가득했다. 편안했다. 당신은 3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했고 나는 30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했어. 직업병이야. 이건 8만 달러가 넘지. 그게 금전적 가치고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큰 비용이야. 그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이걸 대출로 공식화하고 싶군. 내가 관대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내가 관대하지 않을 때 법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 넌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차이가 있죠. 시드는 리갈패드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물건을 뒤진다면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보안 카메라. 여긴 당신 집이에요. 완전히 합법적인 곳이죠. 그 생각은 옳지 않았고 거슬리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정말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것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 스튜디오에서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집에 있었죠. 그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안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뷰러는 벽난로 위에 레밍턴 조각상을 촬영했습니다. 8,0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청동 카우보이. 그녀는 6장의 사진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서 바로 업로드했습니다. 세디어스는 복도에 있는 중국 꽃병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명나라 복제품은 갤러리 마감 세일에서 300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는 돋보기로 제작자 표시를 20분 동안 살펴보았지만 초상화는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증조할머니 코어니려, 엄격한 빅토리아 시대 여성, 어두운 배경의 화려한 금색 액자, 4년 동안 거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목요일까지 세디어스가 종이 클립으로 제 책상 자물쇠를 따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6시간 분량의 영상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튜브 튜토리얼을 2번이나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에게 열쇠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1월 20일. 리물과 화상 통화. 그의 저녁 시간. 그의 얼굴이 내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빠, 심각한 것 같네요. 좀 복잡해요. 불라는 내가 키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요. 그녀의 경우는 돈이 부족해요. 그녀와 세디우스는 내가 전혀 몰랐던 빚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을 절박하게 만들 만큼. 내 집이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할 유산처럼 보일 만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을 들이쉬었다. 집에 대해 좀 물어봐야겠어요. 그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바뀌었다. 어떻게 하죠? 소유권의 50%를 아빠에게 넘기고 싶어요. 왜요? 아빠, 아프세요? 저는 아주 건강한데. 이건 전략적이야. 어떻게? 내가 죽은 후에 불라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너도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죽은 건 30년 후가 좋겠지만 다음 주에 불라가 날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한다면 말이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3일 전 내 작업실에서 나를 스캐닐이라고 불렀다. 그 후로 또 침묵이 흘렀다. 뭐에 서명해야 할까? 1월 23일 시드의 사무실. 도쿄에서 전자 서명을 통해 레뮬에게 보냈다. 서류 서명, 공증, 보관. 레뮬은 이제 내 집의 절반을 소유하게 되었다. 사실상 불라의 집주인이 된 셈이다. 맛있겠다. 그녀에게 말할까 생각했지만 깜짝 선물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 1월 27일 갤러리 개관식, 지역예술가, 리오 그랜드의 수채화. 2시간 동안 머물며 수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썩 좋지 않은 와인을 마시고 불라와 세디우스에게 창문을 내주었다. 그날 밤 CCTV 영상에는 세디우스가 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랍을 열고 파일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크리스티 폴더를 찾았다. 나는 그가 편지를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1998년산 낡은 편지지. 몇 년 전 내가 진위 여부를 확인한 초상화에 대한 전문가 감정서였다. 18세기 작품. 작가 미상. 추정 가치 8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그들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집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초상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쟁반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음식. 다른 사람이 만든 진짜 음식이었습니다. 2월 초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어느 날 아침,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라가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오렌지 주스, 그리고 타지 않은 토스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불라의 목소리는 12살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음정을 뿜어냈습니다. 나는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 딸이 아빠 아침밥을 차려주면 안 돼요? 계란을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제대로 접어서 납작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빠는 그 비법을 기억하셨죠. 저는 많은 걸 기억해요. 아빠. 우리 더 이야기 나눠야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한 입 더 먹었다. 흥미로운 표현이군. 불라가 사흘 연속으로 아침을 만들어줬어. 3일 자궁에 있을 때 이후로 그녀에게서 이 정도 모성애를 받은 적은 없었다. 난자는 능숙했다. 동기는 분명했다. 나는 천천히 먹었고 둘 다 즐겼다. 테디우스는 미술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내 과마를 노인 잡동산이라고 부르던 그 남자가 분놀림과 시대적 프레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옥수수, 생각해봤는데 그가 내가 그 초상화에 대해 읽고 있는 것일로 왔다. 증조할머니, 코넬리아. 맞아. 보험 감정 받아본 적 있어? 나는 돋보기 너머로 그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그림의 가치를 안다. 물론이지, 물론이지.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제대로 된 문서가 있어야지. 잘 기록되어 있어.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거야. 그는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상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아니,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는 한대화에서 섭리라는 단어를 4번이나 틀리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코미디에는 헌신이 필요하니까요. 금요일 밤 가족 저녁 식사. 구운 닭고기, 마늘 감자, 껍질콩을 요리했는데 정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고조할머니 코넬리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불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나눠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듯 1765년 파리에서 태어난 코넬리아 디샹 해리슨. 하급 귀족. 불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프랑스 귀족. 아주 하급 귀족이지만 초상화 제작 의뢰를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테디어스는 씹는 것을 멈췄습니다. 3개월.
분명 비쌌을 거야. 유화 초상화는 시간이 좀 걸렸지. 화가는 유명했어. 그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기법은 나는 가슴을 만졌다. 놀랍군. 그 이후로 우리 가문의 작품이었어. 7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지. 할아버지는 대공황 때 거의 팔아버릴 뻔했어.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재빠르고 탐욕스러웠지. 세디우스는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는 가치를 알고 있었어. 그 주 후반, 시드의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새 유언장, 박물관 기증 계약서. 정말 이러는 거야? 시드는 서류에서 눈을 떼었다. 내가 진짜 이러는 거야. 정신 나갔을 거야. 바로 그거야. 그는 증인으로 서명했고 나는 기증자로 서명했다. 공증인이 모든 것에 도장을 찍었다.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고 취소할 수 없는. 다음 날 아침, 캐니언 로드 박물관. 패트리사 모랄레스의 사무실에는 커피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정말 관대하구나, 코넬리우스. 이제 때가 됐어요. 작품을 보여줘야죠. 감사합니다. 저희 전시에 딱 맞는 시기네요. 1890년대 가족 초상화입니다. 1890년대죠. 네, 대략 그 시기입니다. 그녀는 내가 가져온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가짜 사진이 사진에 잘 어울렸다. 그게 중요했을 뿐이었다. 갤러리 홀에 당신 가족의 이름을 붙이자. 해리슨 룸 완벽해. 분명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식사 때 액자를 만졌다. 마치 소중한 것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세디우스의 시선이 레이저 포인터를 바라보는 고양이처럼 내 손을 따라갔다. 아름다운 작품이야, 그가 말했다. 대체할 수 없어, 내가 대답했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다. 애초에 가치 없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 복제품은 $200였고 액자는 $150였다. 그의 표정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했다. 그날 밤 그들의 침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보안 카메라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 초상화에 푹 빠져 있어요. 세디우스가 말했다. 7번이나 그 초상화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불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그는 그 초상화에 대해 감상적이에요. 감상적인 노인들은 후회할 결정을 내린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시려는 겁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세디우스,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초상화가 내게로 온다. 외동아. 나도 외동아가 아니야. 레물레는 일본에 있어. 그는 이런 거 신경 안 써. 침묵. 그럼 불라. 우리는 유언장에 제대로 있어야 해. 우리는 항상 완벽하고 헌신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해. 나는 그들의 문에서 걸어나와 내 작업실로 돌아와 잠그고 제도대 뒤편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커다란 캔버스는 천으로 덮여 벽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몇 주 동안이나 일부러 무시하며 지나쳤다. 이제 천을 걷어냈다. 진짜 초상화가 나타났다. 빛나는 피부톤. 진정한 18세기 기법. 뛰어난 구도. 진짜 코넬리아 뒤샹 해리슨. 1789년에 그렸다. 나는 그것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아카이브용 비닐로 보호되어 있었다. 진품 인증서. 1998년 크리스티 감정서. 2020년 박물관 양도 계약서의 서명. 익명의 기증자. 내가 직접 쓴 포스트잇. 내가 죽은 후에 공개될 예정. 2020년 가짜 초상화를 감상하게 해줘. 사진을 찍었다. 시드에게 보냈다. 보험 증서였다. 뒤로 기대어 벽에 걸린 $100만 걸작을 감상한 후 거실 모형이 표시된 휴대폰을 확인했다. 유령을 쫓고 있어 텅 빈 스튜디오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화려하고 값비싼 유령들이지. 진짜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꺼내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넣었다. 내일 저녁 파티가 있어. 그들의 친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시드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류 준비 완료. 박물관 기증은 내일까지. 정말 할 거야. 내가. 응, 물론이지. 시드. 그들은 미칠 거야. 나. 바로 그거야.
위층 천장을 통해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불라.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어쩌면 그가 유언장을 제고해 줄지도 몰라. 그 초상화는 여름까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 앞에서 멈췄다. 여름이군. 낙관적으로 속삭였다. 유기농 식탁, 좋은 도자기, 크리스탈 잔 식당은 축하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불라가 들어와 차려진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아빠, 정말 아름답네요. 무슨 행사인가요? 가족 모임. 나는 포크를 조정했다. 중요한 공지였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내 유산에 대한 공지였다. 뭔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거에 떨리는 듯 이미 세디우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쁨으로 위장한 순수하고 단순한 탐욕.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의 증인. 나는 문을 열었다. 시드 파커가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불라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증인. 저녁 식사는 정중하게 진행되었다. 와인이 따라졌다. 브렉스턴 축구에 대한 잡담. 셀로피나의 미술 수업. 세디어스는 내 옷장에서 빌린 정장을 입고 있었다. 좀 잘 안 맞았다. 메인 코스를 먹고 나서 잔을 치켜든 채 일어섰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불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빠, 정말 반갑습니다. 제 유산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무엇을 남길지. 세디어스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 거야. 케이 어쩌면. 하지만 70살이 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증조할머니 코넬리아의 초상화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불라의 호흡이 멈췄다. 캐니언 로드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서류에 서명했다. 다음 주에 양도한다. 침묵. 불라의 와인잔이 기울어졌다. 시드가 쏟아지기 전에 받아냈다. 넌 뭐야? 내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테디우스의 얼굴은 여러 색으로 변했다. 옅은 크림색, 토마토 붉은색, 그리고 마침내 과숙한 가지의 보라색. 마치 일몰을 보는 것 같았다. 몹시 화가 나고 재정적으로 파탄난 일몰이었다. 아빠, 잠깐만요. 불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초상화는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었다.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적절한 보존, 기후 조절, 보안. 하지만 이건 당신 소유물이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다. 내가 결정했다. 그녀의 미소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부서졌다. 이 문제를 먼저 가족과 상의했어야 하지 않았나? 외의상 시드에게 말했다. 이건 중대한 결정이야. 그의 소유물이야. 시드의 목소리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이었다. 법적으로 그는 원하는 것을 기증할 수 있다. 누가 당신에게 부탁했나요? 저는 그의 변호사입니다. 부탁하는 게 제 일입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박물관 측은 기뻐했다. 갤러리 홀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붙일 예정이라고. 불라는 내 관대한 기부에 축하를 보냈다. 그녀의 일을 너무 악물어서 치과 치료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빠, 너무 관대해요. 말이 목이 메어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습니다. 해리슨 룸 증조할머니 코넬리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이 그녀를 볼 것입니다. 브렉스턴은 감자에서 눈을 뗐습니다. 할아버지, 돈을 주실 건가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브렉스턴. 선물이야. 자선 기부와. 그럼 우리는 돈을 못 받네. 불라는 그의 팔을 너무 세게 잡았습니다. 자기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엄마는 왜 계속 말하는 거야? 브렉스턴. 지금은 안 돼. 테디우스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스크롤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언제 서명된 거지? 어제 시드는 닭고기를 자르고 침착하게 공증하고 제출했습니다. 재심해 될 수 있을까? 아니. 기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불라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영구적이라는 뜻이야. 자기야. 그녀는 시드를 바라보았다. 설령 그가 마음을 바꾼다 해도. 그때도 그 초상화는 이제 박물관 소유다. 세디우스의 턱이 움직였다. 이건 좀 성급하고 충동적인 것 같다. 5년 동안 계획해온 건데 충동적인 건 아니었다. 박물관 측에서 우리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슨 룸, 우리 가문의 이름, 산타페 문화에 영원히 남아있는. 불라가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그녀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산타가 없다는 걸 막 알게 된 사람 같았다. 이빨 요정은 파산했고 그녀의 유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었다. 셀로피나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우리도 보러 갈 수 있나요? 자기야, 언제든 원하면 갈 수 있어. 가족은 무료 입장이야. 불라의 목소리가 다시 목이 메어졌다. 아, 축하해요, 아빠. 정말 관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물관은 운이 좋네요. 박물관도 그렇고, 우리도요. 우리 가문의 이름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타스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맞아요. 이름.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유산이죠. 시드는 9시에 나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잘했어요. 그가 속삭였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식당을 다시 흘끗 보았다. 뭔가 계획하고 있더군요. 그들이 계획하게 둬 난 일찍 은퇴했어. 침대에 누워 집소리를 듣고 있었지. 10시 그들의 침실 문이 쾅 닫혔어. 그는 그것을 줬어. $100만 줬지. 목소리 좀 낮춰. 상관없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어? 응, 나도 거기 있었어. 그게 우리 은퇴 자금, 우리 집 자금, 전부였어.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어. 우리 것이어야 했는데. 그가 발이 무거워지면 뭐? 죽는 거야. 지금 울고 있어. 이건 내 잘못이야.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 나한테 떠넘기지 마. 넌 딸이야. 그리고 그 평가를 발견한 건 바로 너야. 우리 기대를 부풀렸지. 우리 기대? 매일 아침 계란을 만들어준 건 바로 너였잖아. 뭔가가 깨졌어. 유리창이 깨졌을지도 몰라. 아이들 문이 열렸어. 작은 발소리. 엄마, 아빠, 다시 자. 왜 싸우는 거야? 우리는 안 싸워. 그냥 자. 셀로피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 할아버지 때문인가? 침묵. 그리고 불라가 차갑고 맑았다. 그래, 그래. 할아버지 덕분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복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자정 스튜디오. 노트북이 열려 있고 화면에는 진짜 인물 사진이 떠 있습니다. $100만 걸작이죠. 숨겨져 있고 안전합니다. 절대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해리슨 씨, 저는 모튼 피셔 변호사입니다. 따님, 불라 해리슨 크로포드를 변호합니다. 따님의 최근 기증과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면담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게임이 심각해졌다. 전화가 울렸다. 아침이 밝았다. 커피가 입에 반쯤 들어왔다. 시드 파커. 인사도 없이. 내 차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다. 마치 법적 서류,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 선임 청원서처럼. 그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무능해서 내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말이 공중에 떠다녔다. 언제 무능하다고요? 서류 송달원이 1시간 안에 올 거예요. 저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창문 너머로 진입로에 불라의 차가 보였다. 테디어스가 트렁크에 뭔가를 싣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서 지켜보며 서류가 도착하면 내 얼굴을 보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내가 말했다. 4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서류 송달원. 젊은 남자였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코넬리우스 해리슨이었다. 네, 송달됐습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다. 14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문간에 서서 책을 읽었습니다. 후견인 선임 및 보호관찰 신청서.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 충동적인 재정적 결정. 착취에 대한 취약성. 불라는 침실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쳤고 입모양으로 전쟁을 암시했다. 20분 후 시드가 와서 부엌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내가 무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령이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난 90살이 아니라 70살이야. 박물관 기증을 충동적 결정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어. 난 그 기증을 5년 동안 계획했어. 그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시드가 페이지를 넘겼다.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해. 쉬울 거야. 넌 예전처럼 똑똑해.
쉬워. 나는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시드. 내 자율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이지만 공개될 것입니다. 법원 기록.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제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세요. 사론 마골루스 박사의 사무실은 라벤더와 교과서 냄새가 났습니다. 3일 후 3시간 동안의 검사. 해리슨 씨, 올해는 몇 년입니까? 2025년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살짝 미소 지으며 기준선을 정하는 것뿐입니다. 100에서 70 거꾸로 세어보세요. 193, 86, 79, 72, 65, 58이면 충분합니다. 최근 재정적 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박물관에 그림을 기증했습니다. 가문의 가보가 적절해 보였습니다. 마골루스 박사가 시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시계. 저는 40년 동안 고전 미술품을 감정해온 전직 미술 감정사이고 제가 스케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계를 그립니다. 노가네리는 다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유머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통과했어요. 따님은 이게 충동적이었다고 하시네요. 제 딸은 돈을 원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화난 목소리로 들린다고요? 당신도 당신 자식이 되어서 당신을 무능하다고 선언하려는 게 아닐까요? 딸은 메모를 남겼어요. 사실 아주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한편 세디우스는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를 고용했다. 프랭크 모리스라는 예산 담당 형사. 일당 200달러. 수사 대상. 초상화. 모리스는 박물관 큐레이터를 찾았다. 주니어급. 마커스 첸 학자금 대출. 임대료 문제. 빚 5만 달러. 현금 2,000달러가 오갔다. 마커스는 근무 시간 이후에 기증된 초상화를 살펴보고 보고했다. 복제품이야. 현대식 재료로 만든 아마 5년 된 거고 액자 포함 300달러어치야. 세디우스는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고 코넬리우스가 고의로 쓸모없는 가짜를 기증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대신 그는 가짜를 그들에게 주고 진짜는 간직했지. 새로운 음모, 새로운 사냥, 똑같은 절박함. 3월 1일 내 작업실 문이 활짝 열렸어.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책에서 눈을 뗐어. 너도 안녕. 그 초상화, 내가 박물관에 기증한 거 가짜야. 정말이야. 불라의 얼굴이 붉어졌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아름다웠지. 확인했어. 복제품이야. 흥미롭군. 세디우스가 앞으로 나섰어. 진짜는 어디 있어? 어디에 숨겼어? 세디우스가 내가 박물관을 사기쳤다고 비난했어. 나. 40년 동안 예술 작품의 진위를 가려온 남자. 정직함으로 명성을 쌓은 남자. 그는 그렇게 하면서 섭리가 틀렸다고 선언했어. 나는 그에게 사전을 줄 뻔했어. 거래. 뭘 숨긴다고? 100만 달러짜리 초상화를. 크리스티 감정서. 아, 그 오래된 문서 말이야. 내가 그 문서들을 교환했다는 걸 알아. 박물관에 가짜를 주고 진짜는 보관했지. 나는 책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내가 박물관을 속였다고 생각하니? 내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아니면 돈이 너무 급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보물을 보는 건가? 그날 오후 그들의 변호사가 전화했어. 모튼 피셔. 공격적인 목소리, 비열한 수법. 해리슨 씨, 우리는 변덕스러운 행동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예술품을 제멋대로 나눠주는 것 말입니다. 그것들은 제 갑오입니다.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 나이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제 판단력은 훌륭합니다. 이 사건을 맡을 당신의 판단력은 의심스럽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사진 앨범들. 제 작업실에는 혼자였습니다. 3살 때의 불라. 틈이 벌어진 미소. 손에는 붓을 들고. 불팔. 박물관. 모나에를 응시하며. 불레 16. 미술 수업. 그녀의 첫 캔버스.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진짜 이야기해야 해. 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엄지손가락이 보내기 위해 맴돌았다. 마골라스 박사의 질문이 되풀이되었다.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내 대답은 아니오였다. 이제 모르겠다. 나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의심은 여전히 남았다. 이게 정의인가, 잔혹함인가? 자정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아침이 되자 명확해졌다. 그리고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작은 작품, 7페이지. 지역 미술 전문가가 가족으로부터 능력 검증 도전을 받고 있다. 내 이름은 공식 기록에 있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했던 갤러리 주인들, 수집가들, 박물관 관계자들. K 무슨 일이야? 뭐 필요해? 정말 어처구니 없네. 지원해줘. 예상치 못한 일이야. 압도적이군. 제노비아가 불라에게 전화했어. 나중에 플로시를 통해 플로시가 페트리사에게서 그리고 페트리사가 박물관 직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었어.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불라, 좀 복잡해. 그건 내가 지지할 수 없어. 클릭. 3일 만에 그들의 인맥은 사라졌어. 초대는 취소됐고 전화는 답장도 없었지. 식료품점에서도 피했어. 산타페는 작았어.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판단은 더 빨라집니다. 3월 1일 저녁 초인종 뉴스밴, 채널7 마이크를 든 기자 해리슨 씨, 후견인 청원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카메라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이웃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진술할 게 있어요. 따님은 당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검사를 받았는데 무능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그냥 이용당하는 건 이제 그만뒀어요. 이용당하는 거죠. 3년 동안 따님 가족에게 재정을 지원해줬어요. 렌트리. 내 선물은 쓰레기라고 했고 미술관에 미술품을 기증하자 고소까지 했어요. 그건 내 안위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탐욕이죠.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진실입니다. 자, 실례하겠습니다. 법정에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전화, 시드. 방금 기자랑 통화했어요. 뇌물. 아빠, 뉴스 스트림 봤어요. 괜찮아요. 또 전화가 왔어요. 판사 서기. 3월 10일 자격 심사 예정. 갈게요. 제가 무죄임을 증명할 때까지 10일. 제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에 보여줄 때까지 10일. 스튜디오로 가서 문을 잠그고 폴더를 꺼냈습니다. 증거, 재정 지원, 2022년, 2025년, 3년치 영수증, 은행 송금, 공과금, 식료품, 의료비, 327달러짜리, 87달러짜리 동전이 스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원한다면 진실을 먼저 밝혀야죠. 3월 10일, 법정 날 거실에 앉아 짙은 회색 정장에 버건디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옆에 두었습니다. 시드가 20분 안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무데도 가지마. 뭐가 문제야? 피셔가 1시간 전에 청원을 철회했어. 긴급 신고야. 커피 내려놓았지. 왜냐고. 그는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역. 그들은 패소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죠. 네, 하지만 K,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라의 차가 제 차고로 들어왔습니다. 조수석에 테디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그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나 갈게. 필요 없어. 이제 그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은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스튜디오 쪽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었다. 수색하러 온 거였다. 나는 무음 녹화 영상을 따라갔다. 열쇠 수리공이 내 스튜디오 자물쇠를 열었다. 불라와 세디우스가 들어왔다. 나는 문간에 서서 그들이 내 파일을 샅샅이 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뭔가 찾는 건가? 그들은 돌아섰다. 아빠, 법정에 계셔야죠.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모튼이 말해주지 않았나요? 세디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 집에 침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물쇠 수리공이 문 쪽으로 물러섰다. 부인, 저희는 침입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여긴 가족 재산이에요. 당신이 불법으로 침입한 제 재산이에요. 자물쇠 수리공이 급히 나갔다. 불라의 손이 떨렸다. 장난 그만하세요. 진짜 초상화는 어디 있죠? 진짜 초상화는 없어요.
크리스티 감정서는 1998년에 다른 그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요. 서류를 보고 싶으신가요? 전부 다요. 네. 좋아. 거실. 자, 이제 끝내자. 커피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체계적이고 체계적이었다. 크리스티의 감정서. 1998년작 초상화. 작가 미상. 18세기 추정가 80만 달러, 120만 달러. 세디어스가 낚아챘다. 봤지? 다음 페이지를 읽어봐. 2005년 경매 기록. 개인 수집가에게 75만 달러에 팔렸다. 고요했다. 묵직했다. 으스러졌다. 뭐라고? 20년 전에 그 초상화를 팔았어.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지. 내가 살고 있던 이 집 말이야. 렌트리. 하지만 박물관에 있는 초상화는 내가 2020년에 의뢰해서 200달러짜리 복제품이야. 멋진 작품이야. 역사적으로도 흥미롭고 박물관 전시에 딱이야. 불나는 굳게 앉았어. 100만 달러짜리 그림이 없다고? 있었어.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팔았잖아.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고고학자처럼 내 서류 캐비닛을 뒤졌어. 1987년 영수증도 찾았고 치과 진료 기록도 있고 2010년에 버린 토스터 보증서도 있고 원하는 걸 제외한 모든 게 다 있어. 숨겨진 수백만 달러의 증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숨겨진 수백만 달러는 없었으니까요. 스프레드시트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했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집 월세는 매달 2,800달러입니다. 곱하기 36개월이면 1,800달러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공과금은 매달 400달러, 식료품비는 600달러입니다. 보험이 만료되었을 때 의료비는 12,000달러입니다. 신용카드 최소 결제 금액은 8,400달러였어요. 우리는 묻지도 않았고 당신도 묻지 않았죠. 제가 당신 아버지라서 제안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아버지였나요? 총 87만 4,317달러. 그리고 내가 크리스마스에 11만 8천 달러나 되는 그림을 주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침묵. 차고 세일 쓰레기. 그게 바로 내가 한 말이었지. 불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내가 크리스티의 문서를 심어놓았지. 나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 허락 없이 내 파일을 뒤졌지.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길 바랐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냥하기로 했지. 넌 잔인한 사람이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잔인해. 3년 동안 집을 마련해줬어. 10만 달러짜리 그림을 줬어. 넌 그걸 쓰레기라고 불렀지. 내가 분수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동안 나는 내 아이들을 먹이고 청구서를 내고 가족을 부양했어. 그리고 내가 얻은 건 뭐였지? 나를 무능하다고 하는 소송. 우리는 널 걱정했어. 넌 돈 걱정했지. 내 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돈, 숨을 들이쉬고 다시 통제력을 되찾았어. 이주가 있어. 이주는 뭐야? 새 집을 찾는 거야. 내 집을 돌려줘. 우릴 쫓아낼 순 없어. 사실 내가 쫓아낼 수 있어. 이 집은 레뮬이 50% 소유하고 있어. 6개월째 그래. 레뮬과 나도 동의해. 넌 나가야 해. 시드가 정문으로 들어왔어. 타이밍이 완벽했어. 그들은 손님입니다. 임대 계약도 없고 임대료도 내지 않았고 세입자 자격도 없습니다. 14일 통보는 관대한 조치입니다. 불나는 울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기술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 돈은 당신한테 없어. 그들의 망상을 깨고 착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쫓아낸 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다. 커피를 권했다. 프렌치 프레스의 에티오피아산 원두를. 그들은 거절했다. 나는 혼자 마셨다. 정말 훌륭했다. 커피 말이야. 그 순간은 끔찍했다. 2주 후 이사하는 날 나는 내 작업실 창문에서 지켜보았다. 저렴한 렌트 트럭. 작았다. 그들의 삶은 줄어들었다. 사우스 캐피털 지역의 방 2개짜리 아파트. 레뮬이 공동 서명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짜 초상화는 이미 박물관에 있었다. 어제 전시되었다. 해리슨 방, 내 이름은 영원히 벽에 걸려 있을 것이다. 불라는 개장식에 오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짐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건 분노보다 더 심한 감정이었다.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렸다. 문 닫힘. 계단 발소리. 불라가 현관에 나타났다. 혼자, 붉은 눈, 화장기 없는, 다시 젊어지고 무너진 모습.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가기 전에 뭐라도 말해야겠어.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숨을 들이쉬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자기야, 트럭이 꽉 찼어. 가야 해. 불라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알 수 없어.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돌아서 왼쪽으로 앞문이 닫혔다. 트럭 엔진이 시동되었다. 출발했다. 내 전화가 울렸다. 레물. 그녀는 떠났다. 나 그래. 레물. 기분이 어때? 나는 그 질문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마치 이긴 것과 진 것을 동시에 타이핑하는 것 같았다. 레물. 다음은 뭘까? 나는 내 스튜디오, 내 집, 내 삶을 둘러보았다. 기생충은 없고 기억으로 가득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독이 든 기억도 있었다. 다음은 뭘까? 부엌 식탁에는 아파트 매물이 가득했다. 방 2개짜리 집, 예산은 $1,400, 서부에이는 $800. 불라와 세디우스는 대부분 필수 신용 점수가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오늘 3번째였다. 창문 너머로 불라가 내 현관에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임대 신청서, 아마도 거절된 서류일 것이다. 그녀는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울렸다. 아빠,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5분만. 다시 커피로 돌아갔다. 이제 식어버렸지만 상관없었다. 벨소리가 멈췄다. 차가 출발했다. 출발했다. 전화가 울렸다. 문자. 우리 노력하고 있어. 생각보다 어려워. 답장이 없었다. 3시간이 지났다. 제발. 아이들이 무서워요. 손가락이 맴돌았어요. 미안해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라고 썼어요. 지웠어요. 이거 미리 생각해 봤어야 했는데 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웠어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불라와 세디우스는 17개 부동산의 입주를 제안했어요. 신용점수는 각각 485점과 512점이었어요. 대부분 입주 자격을 박탈당했죠. 나머지는 보증금, 선불금 $5,000, 가진 돈도 없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절박해져서 계속 찾아왔어요. 한 번은 불라가 무너져 내렸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두려움이 엄습했다. 아빠, 딱 2주만 더 주세요.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그 전에도 2주, 3년을 보내셨잖아요. 세디우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보증금은 불가능합니다. 선불로 $5,000가 필요합니다. 안타깝네요, 아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빠 손주들이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구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아요.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아직은 몰라요. 잠깐 모텔에 묵으실 수도 있고요. 모텔.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선택권은 있었잖아요. 3년 전, 6개월 전,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빠가 선택하셨잖아요. 하지만 의심이 스며들었다. 브렉스턴의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다. 셀로피나가 엄마가 왜 맨날 우는 거냐고 묻더라. 그날 저녁 정원에 서 있는데 테디우스가 창문을 열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진짜. 쇼잖아. 아니, 완전 세게 굴고 있어. 알아. 그렇지. 뭐, 어쨌든. 늙은 간헐천은 70살이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5년, 10년.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 맞아. 그냥 기다리면 돼. 집은 우리 거야. 그놈의 모든 쓰레기. 모든 게 이제 그놈의 짜증을 다스려야지. 웃었어. 진짜 웃었어. 아니, 불라가 거기서 울면서 아이놀이를 하고 있어.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내 휴대폰은 이미 녹음 중이었어. 시드에게 바로 전화했어. 내일 회의 일정을 잡아. 3월 12일 최종. 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황금빛.
초상화가 걸려있던 빈 공간, 검은 사각형이 초상화가 없음을 표시하고 있었지. 불라와 세디우스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 시드는 서류 가방을 열고 내 옆에 서 있었지. 이건 법적 절차였지. 가족 간의 논의가 아니었어. 사실을 다시 살펴보자고 시드가 말을 시작했어. 여기 3년 살았잖아. 렌트리.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리슨 씨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고소했고 형사도 고용했고 그의 작업실에 침입했지. 우리는 절박했어. 넌 탐욕스러웠지. 차이가 있어. 나는 시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을 보여줘. 세디우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 늙은 기저의 70세. 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집은 우리 거야. 불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는 맥락에서 벗어났다. 어떤 맥락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침묵, 무거운, 최종. 이 집에 대해 뭔가 명확히 해야겠어. 서류를 꺼냈다. 절반은 뇌물 소유야. 1년 동안. 뭐라고? 시드가 증서를 꺼냈다. 양도일은 2024년 3월. 뇌물 데니얼 해리슨에게 50%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는 일본에 살고 있다. 그는 공동소유주이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테이블 위로 스프레드 시트를 밀어넣었다. 모든 지출을 3년 동안 항목별로 나열했다. 임대료는 월 2,800에 36개월을 곱한 금액. 공과금은 월 400. 식료품비는 600. 의료비는. 신용카드 총액은 8743217. 그건 선물이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11만 8천이나 그림 그리는 걸 주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차고 세일 쓰레기. 내 말이 맞았어. 시드가 그들에게 그 서류를 건넸다. 보안관 보좌관이 서명한 공식 퇴거 통지서. 48시간 안에 나가야 해. 48시간. 뉴멕시코 주법. 무임승차 손님. 48시간 안에 통보해. 우리가 싸울 거야. 어떤 변호사랑. 무슨 돈으로? 넌 빈털털이야. 소송할 자격도 없어. 불라가 나를 쳐다봤다. 정말 이러는 거야? 손주들을 거리로 내쫓는다고? 내 목소리는 차갑고 차분했으며 단호했다. 아름다움, 역사, 가족을 소중히 여기도록 널 키웠지. 내가 필요할 때 집을 마련해 주었고, 내 아이들을 먹여 살렸고, 내 공과금을 냈고, 내게 물려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주려고 했지만 너는 그걸 쓰레기라고 불렀지. 그러고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보물들을 찾아 재산을 뒤졌지. 나를 무능하다고 선언하려 했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어. 모든 결정은 내 몫이었고 모든 결과는 당연했어. 나는 내게 집을 빚진 게 아니야. 내 돈을 빚진 게 아니야. 심지어 용서도 빚진 게 아니야. 내가 내게 빚진 건 진실이야. 더 이상 내 집에는 안 와. 48시간. 볼라의 손에서 문서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커피 테이블을 두드렸다. 미친 짓이야. 넌 안 돼. 하지만 그는 멈췄다. 내 얼굴, 시드의 서류 가방, 텅 빈 벽을 바라보더니 꼿꼿이 앉았다. 우린 갈 데가 없어. 불라가 속삭였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난 이제 널 몰라. 나도 똑같은 감정이야. 시드는 시계를 확인했다. 2025년 3월 12일 오후 3시 47분. 48시간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들이 떠났다. 나는 창문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차는 10분 동안 진입로에 멈춰 있었다. 마치 패배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침내 차를 몰고 떠났다. 시드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나는 몰라서 대답하지 않았다. 3월 17일 내 진입로에 저렴한 렌터카 트럭이 있었다. 상자, 옷, 주방용품, 장난감, 그들이 가져온 것보다 작은 짐들을 실었다. 귀중품은 모두 내 것이 되었다. 항상 내 것이었다. 브렉스턴과 셀로피나는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있기엔 너무 조용해. 불라가 힘없이 말했다. 저 상자가 먼저야. 아니, 잠깐만. 그녀는 더 작아 보였다. 이 몇 주 동안 육체적으로 줄어들었다. 나는 창문에서 돌아섰다. 볼 수 없었다. 눈을 뗄 수도 없었다. 내 커피는 차갑게 식었다. 오늘 3잔 아직 다 마시지 못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시드가 아니었다.
불나 혼자였다. 얼굴은 깨끗했다. 화장도 하지 않았다. 울어서 붉어졌다. 다시 젊어졌다. 들어가도 될까? 나 혼자. 5분 거절해야겠다. 대신 문을 더 넓게 열어. 내 서재. 아침 햇살. 문이 열렸다. 그녀는 서 있었다. 나는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머릿속으로 연습했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기다렸다. 나는 끔찍한 딸이었다.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 선물을 쓰레기라고 불렀다. 나는 너를 고소했다. 나는 내 물건을 뒤졌다. 나는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 너는 그러지 않았어? 세디우스는 그랬다. 너는 그를 막지 않았을 뿐 같은 일이지? 그래. 모든 것에 대해 유죄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당신이 돈이 있고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짓을 당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삶이 힘들었는데 내가 편안했기 때문이야. 내가 내게 뭔가 빚진 것 같았으니까. 그녀의 말이 잦아들었다. 뭐 때문에? 모르겠어. 그게 최악이야.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내게 모든 걸 줬는데 난 아무 이유도 없었어. 하지만 난 그랬어. 그리고 그게 날 독살했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해친 사람, 아이들에게 이사가는 이유를 거짓말한 사람.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 난 그럴 자격 없어. 그냥 너한테 알리고 싶었어.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안해. 그녀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앉으세요. 그녀는 망설였다. 앉았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해줘야지. 아니, 들어봐. 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 내가 가진 모든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걸 봤잖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내게서 얼마나 상속받을지 계산했잖아.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게 문제야. 내 말이 맞는 건 알지만 넌 여기 있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건 세디우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야. 화가 나 있어. 널 탓해. 날 탓하고 널 탓해. 나 자신을 탓해. 마침내 숨을 들이쉬었다. 빚 87,000달러. 탕감된 걸로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헥들었다. 뭐라고? 갚고 싶지 않아. 다른 누구도 널 지지하지 않았을 때 가족이 널 지지해줬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아빠. 하지만 이 집은 내 거야. 내 공간, 내 존엄성, 내 선택이야. 그 경계는 변함없어. 이해해. 널 용서하지 않아.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하지만 널 미워하지도 않아. 넌 내 딸이야. 다른 모든 게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고마워.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날 미워하지 않아서 고마워.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상처가 너무 아물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야 하죠? 사우스 캐피털에 있는 작은 아파트. 레뮬이 찾는 걸 도왔어. 애들 첫 달 방세를 냈대. 레뮬은 아빠처럼 너그러워. 난 대답 안 했어. 가야 해. 트럭에 짐 싣고 왔어. 문 앞에서 레뮬이 멈춰 섰어. 다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시간이 말해줄 거야. 전화나 문자 해도 돼. 넌 노력해. 항상 답장은 못하겠지만 넌 노력해.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완전한 단절도 아니야. 공간, 시간, 가능성. 어쩌면 트럭은 떠났어. 난 손을 흔들지 않았지. 그날 오후 레뮬이 도쿄에서 나라와 도착했어. 우리는 테라스에 앉았지. 사케 노을. 아빠가 옳은 일을 하셨네요. 내가 그랬나요? 그녀의 아이들은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당신이 저를 통해 지붕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8살 때의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더 이상 8살이 아니에요. 어른스러운 선택을 했고 어른스러운 결과를 낳았죠. 그렇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그녀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몰라요. 그는 더 많이 부었어요. 사케, 내 컬렉션은 어때? 진짜야.
은행 금고, 안전 금고 447. 그림 3점, 총 가치는 약 160만 달러. 내가 죽으면 내 거야. 아빠, 전 안 가져가고 싶어요. 아빠는 안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불나는 원했는데 아빠는 안 물어봤잖아요. 불나는 너?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불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림을 얻었어요. 교훈이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 사고 팔 수 없는 것들. 어쩌면 30년 후쯤이면 그녀도 그 가치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 6개월 후, 9월. 이제 내 삶은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정돈되어 있다. 미술품 감상 동호회에 가입했다. 화요일 저녁, 캐니언 로드 갤러리에서 두 친구를 사귀었는데 둘 다 은퇴한 수집가들이었다. 예술은 투자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침 루틴, 7시 요가, 8시 커피, 일주일에 3번 박물관 관람. 캐니언 로드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요. 패트리사는 제게 자주 조언을 구해요. 제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레뮬은 일주일에 2번 화상 통화를 해요. 가족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아내 유코와 새 아이. 그들은 게스트룸에 묵었습니다. 새 페인트로 칠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일본어로 오지상,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좋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없는 그림이었지만 제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제 작업실에 그 그림들을 걸어두었습니다. 엽서는 9월 중순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일자리를 찾았어요. 작은 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서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요. 언젠가 우리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 카드를 바라보다가 자석을 사서 냉장고에 걸었어요. 그 옆에는 8살 때의 크레파스 그림이 있었어요. 비뚤어진 글씨로 쓰인 최고의 아빠 카드. 두 카드 모두 만져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어요. 제 삶은 이제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하고 더 외로워졌지만 중요한 건 제 자신이에요. 정의와 사랑이 항상 공존하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저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가 같이 있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테라스에서 질녘 산타페가 내려다 보입니다. 산은 보랏빛으로, 금빛으로, 그리고 다시 어둠으로 물듭니다. 저는 요즘 저녁마다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보세요. 고요함, 평화, 행복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평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왼쪽 상자를 클릭하세요.